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문재인의 남은 임기 1년 반 중에서 대북 정책과 외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미국의 바이든 신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 항상 비록 한국이 국력으로는 약하지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당당하고 품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바이든에게 시작부터 깔보임을 당하고 굽힘을 당하고 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한마디로 문재인이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비겁한 사람들을 제일 싫어하고 경멸합니다. 특히 협박에 굴하는 사람을, 협박에 굴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인들이 그 많은 부작용과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총기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협박과 폭력에 개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그 권리를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웬만하면 인지를 잡은 협박범들에게 굴하지 않고 절대로 돈을 주지 않고 특수부대를 보내서 인질범들을 사살해버립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작전이 불가능할 때 돈을 주고 해결할 때 그것을 절대 공개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좌파 정권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에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대거 납치됐을 때 돈을 주고 해결을 하면서도 김만복 국정원장이라는 자가 세상 앞에 요란스럽게 등장을 해서 마치 뭐 큰일이나 한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는 이런 정신나간 행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과 김여정의 협박에 째까닥 굴복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김정은이가 담화를 내서 못된 짓을 하는 놈들보다 못 본 척하거나 방관하는 놈, 쓰레기 그런 놈들이 더 밉고 저 대북전단을 날리는 쓰레기 광대 노름을 금지하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협박했을 때 이 문재인 좌파 정부가 4시간 반 만에 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미국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점잖게 충고를 하고 경고를 하지만 사실상 조롱을 하고 깔보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 모임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이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의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 민주당, 공화당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일치된 목소리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그래서 북한에 관한 인권 백서를 만들었던, 그리고 김정은이를 사실상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한 마이클 커비 전 인권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가 영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인들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다. 의견이 다를지라도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신앙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에는 헌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이후에 7년 후 7년 후가 아니죠. 11년 후 1987년에 제정된 미국의 건국헌법. 자, 그리고 나서 건국헌법에 미처 담지 못한 것을 추가로 헌법 조항으로 추가시킨 것. 이것이 전부 27개 조항이 되는데 현재까지 이것을 수정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Amendment. 건국헌법은 Constitution, 헌법이고 이 수정헌법은 Amendment, 수정한 것, 추가한 것. 한국은 헌법을 개정을 하면 현재 있는 헌법에서 특별한 것을 없애거나 고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건국 헌법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헌법 조항을 추가를 하는데 그 중에서 27개 중에서 1조서부터 10조가 미국 국민들의 개인적인 기본권을 다룬 미국의 권리장전, 과거 영국에서 있었던 Bill of Rights라고 불리는 그런 조항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수정헌법, 종교와 표현과 출판의 자유, 평화 집회의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수정헌법 1조라는 것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부와 접경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국민들의 안보, 불안, 그리고 경제적 손실, 이것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안하고 안보에 영향이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인질범에게, 접경지역 주민들을 인질로 삼는 북한의 협박범 인질 정권에게 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북한이 과거에 대북 풍선에 대고 고사포를 쏜 적이 있습니다만 접경지역에 직접 포를 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협박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에 우리는 100배, 1000배, 10배, 100배로 보복하겠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질범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 피해, 정부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북한은 더 이상 협박을 할 수 없고 뭐 그 작은 경제적 피해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접경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북전단을 지지한다. 북한의 인권 탄압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려는 이런 과거 소련과 동독을 무너뜨렸던 그런 라디오와 전단, 이런 것의 홍보 활동을 지지한다. 인권적 차원에서. 그래서 일주일씩 번갈아 하면서 우리 마을에 와서 대북전단을 보내라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접경한 지역에 이스라엘의 정착촌에 건설하고 정착적 주민들을 상대로 하마스와 헤즈볼라, 하마스가 박격포탄을 날려서 많은 피해가 있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스라엘은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정착적 주민들도 절대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박격포 포격을 더 이상 하마스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박범에 굴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눈에 문재인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